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에서 저기 우리 논술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격자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수함수나 로그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게 부분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는 정수점들 있죠. 정수점들의 개수 세는 형태의 문제들이 좀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로그함수와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관계는 역함수죠. 그래서 역함수 관련해서도 좀 나옵니다. 네, 그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수원 파트에서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미적분으로 가면 전부 다 정적분 관련돼서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가니까. 자, 그래서 또 하나 더 많이 나온 유형이 뭐냐 하면 지금 두 개 얘기했죠. 나머지 하나가 부정방정식요. 왜 지수 형식 있잖아요. 지수에서 지수끼리 서로 같아지려고 하면 이 숫자가 나오려고 하면 지수가 어떤 부정방정식을 만족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부정방정식을 푸는 형태도 나오고요. 한 번씩 다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일단 바로 저기로 갈게요. 실전 논술로 갑시다. 자, 4번요. 4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제가 이겁니다. 주제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밑이 똑같다면 일단 결론부터 딱 듣고 시작해요. 밑이 똑같다면 적당한 평행이동을 통해서 역함수 위치에 옮길 수 있다. 지금 말 이해되시나요? 네? 밑이 똑같은 함수라면 서로 역함수 관계의 위치로 평행이동을 할 수 있다. 알겠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 지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로그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요 둘의 교점이 지금 y = x 위에 있지 않지만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y = x 위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뭐 했다. 그러면 요 둘의 교점을 y = x 위로 올릴 수 있죠. 그러면 뭐가 이득이 있을까?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을 로그 함수 빠지고 대신에 누가 들어올 수 있다? y = x가 들어올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겁니다. 그게 주제예요, 지금. 그게 주제고요. 그렇게 해서 교점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읽어봅시다. 제시문 가요. fx, gx에 대해서 y = 자, 그 함수는 뭐죠? y = fx의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한 거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한 거죠. 이제 이게 y = f의 x-a 플러스 b 얘는 y = fx 함수를 평이동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gx 함수를 또 똑같은 방법으로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 둘이가 역함수 위치에 오도록 됐죠? 하는 a와 b 값을 적절한 평행이동을 해주면 요 둘이가 역함수가 되도록 하는 a와 b가 존재한다고 하자. 이미의 두 그래프가요. 애초부터 평행이동을 아무리 하더라도 서로 간에 역함수가 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가령 예를 들면 그 바로 밑에 얘가 나옵니다. 봐봐요. fx가 누구였냐 하면 x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근데 2차 함수지만 x 값이 이렇게 제한이 있으면 순수 증가구역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잖아요. 그지? 이거 역함수가 어떤 형태의 함수겠어요? 무리함수 형태겠죠. 그래서 gx가 일단은 무리함수인데 요런 무리함수야. 그런데 얘네들을 어떻게 하자? 평행이동을 하는 거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f의 x-a 플러스 b는 x-a의 제곱 플러스 2의 플러스 b가 되겠죠. 그지? 그 다음 얘도 똑같이 평행이동을 합니다. g의 x-a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은 결국 이 식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되죠. x 대신에 x-a y 대신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죠. 이렇게 됐죠?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둘이가 어떤 관계에 있다? 조건이 뭐예요? 이 둘이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렇게 하게 하는 a와 b는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를 실제로
요 함수가 y 이퀄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b인데요. 얘 역함수로 구해버리는 거야. 얘 역함수로 구해주면 x는 y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y 마이너스 a는 루트의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인데 y 이퀄 루트의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a 되겠죠. 정의역상 이게 이렇게 역함수가 되려고 하면 이게 플러스 쪽이 돼야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요 둘이가 어떻게 돼야겠다? 이 둘이 일치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두 함수를 평행이동 해가지고 역함수 관계에 놓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뭐가 같아야겠죠? 요거 둘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이 둘이도 같아야 되는데 조건 똑같습니다. 결국 뭐야? b는 a-3이라는 관계식을 만족하기만 하면 둘이는 반드시 y = x 위에서 교점이 생긴다. 됐나요? 이런 내용이야. 그 다음 자 그럼 요까지 딱 했잖아요.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방식이 똑같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유형이냐 하면 제 시문에 나와 있는 방법을 그냥 그대로 따라 해서 1-1번을 풀어주면 돼. 한번 해보세요. 자, 다 하셨죠? 다 하신 분은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문제 보시고 다 안 하신 분은 빨리 확인하고 앞에 봅시다. 자,
자,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fx가요. 이런 지수함수인데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한식을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라지 fx를 합시다. 네? 라지 fx라고 하고요.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 하려고 하면 요 x 대신에 x-a 그 다음에 뒤에다가 b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x-a와 b를 더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 친구 로그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a를 대입하고 그 다음 더하기 b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이래서 이동을 했는데 이동의 결과 이 둘이가 어떻게 대하라고 역함수 관계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이 친구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보는 거지. 그래서 일단 요거의 함수값을 y라고 두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역함수는 y 대신에 x, x 대신에 y를 넣기만 하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y 꼴의 형태로 로그 함수 형태로 고쳐만 주면 된다. 그러면 x는 10의 y-a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 플러스 b인데요. 요거 지수가 이렇게 가고 로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이거 두 개가 결국은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은 상수항끼리 일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같아야겠죠. 요끼리 일치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따라서 b는 a-1이다 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 자 이동하는 그 방법은 요 둘이가 역함수 되도록 이동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b와 a 간의 관계식 이것만 만족하면 되니까 b 대신에 여기 이 b 대신에 a-1을 대입하면 얘는 무조건 얘하고 역함수 관계 있게 되는데 그 마지막 형태가 어쩌기를 원합니까? 10의 x 플러스 c제곱 즉 상수항이 없기를 바라죠. 그지? 상수항이 없어지려고 하면 요 값이 얼마가 돼야겠어요? 이 값이 0이 돼야겠죠. 따라서 a는 -1입니다. a가 -1이고요. a가 -1이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b는 -2가 되고 c는 요거 두 개가 같아야겠죠. 요 지수가 같아야 되니까 c는 -a 플러스 1이고요. 따라서 a가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2가 됩니다. 됐죠? 네, 정리하시고 정리 다 하신 분들은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밑이 똑같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교점의 x 좌표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다. 알겠죠? 교점의 x 좌표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한번 그냥 멍하니 보지 말고요. 삽질을 좀 해봐. 내가 바라는 건 그런 거야. 이게 논술은 그래요. 논술은 삽질을 많이 해야 돼. 막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야 결국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지 말고 막 해보세요 한번. 뭐 가능하면 사실은 옆에 연습장이 하나 더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그 지금 답안지 나눠준 거 있잖아요. 그거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줄게. 답안지 줄 테니까 거기다 연습장처럼 쓰세요. 막 연습해봐. 너희들 표정 보니까 좀 많이 딱 시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시기인 것 같네. 조금 있으면 적응하지 않을까? 그래도 나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명히 앞에 나온 문제들하고 연결성이 좀 있습니다. 앞에 나온 문제하고 연결성이 있어요. 자, 우리 문제 한번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봐봐요. 여기 봐봐. 첫 번째,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요런 밑이 12인 지수함수가 나오는데 이 지수함수는 고정되지 않았죠. 그지? 고정되지 않았고 요 n의 크기가 얼마부터 그 밑에 구해야 되는 게 시그마 n 이퀄 1부터 10까지니까 n이 1부터 10까지 변해가는 동안 이 친구의 위치가 변할 거야. 맞죠? 그런데 지금 당장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으면 얘는 고정돼 있죠. 얘는 고정돼 있고 얘는 움직이고. 그래서 얘를 고정시켜 놓고 얘를 움직여 가면서 뭐를 찾아야 되는 문제죠? 어? 뭐를 찾아야 돼? 교점의 x좌표의 범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 밑에 문제를 보시면 이랬잖아요.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이 즉 fx 이퀄 gx의 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답은 누구와 누구예요? 알파와 베타라고 했죠. 그지? 교점의 x 성분이 알파와 베타니까 따라서 요거의 답이 하나는 x가 알파고 하나는 베타입니다. 우리 임의로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작은 거 큰 거는 내가 정할 수 있다. 맞죠? 이 두 개가 바뀌더라도 그 시그마 구하는 데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PN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작은 근의 가우스 값. 생각해 보세요. 얘의 위치가 변하면 얘는 고정됐고 얘는 위치가 변하니까 교점의 x 성분 여시도 뭐의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겠습니까? n. 일종의 n에 의해서 정해지는 함수값인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더하기 얘도 교점의 x좌표 중에서도 큰 것도 역시 n에 의해서 정해지는 크기겠다.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요거와 요거의 범위가 필요하지. 특히 가우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 사이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해됐니? 이해됐죠? 자, 그런데 지금 앞에 제시문이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냥 이 문제를 생으로 라이브로 푼다, 아니 생으로 푼다 치자. 네? 생으로 푼다고 치면 어떻게 풀겠어요? 이 로그 함수를 일단 그려봐. 그려보시고 그린 다음에 이 지수함수를 움직여가면서 지수함수를 막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계속 움직여가면서 교점 x좌표와 y좌표를 확인해 보겠죠. 근데 이게 왼쪽 부분에는 그렇게 많이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오른쪽 부분은 좀 변할 것 같고 잘 모르겠어 솔직히. 왜냐하면 곡선과 곡선의 교점의 범위를 찾는 게 어렵거든.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나왔던 내용을 활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이제 아이디어 내봐. 어떻게 풀면 좋겠다. 아까 앞에서 줄곧 했던 내용이 뭐죠? 곡선과 곡선의 교점을 평행이동을 통해서 뭐로 바꾸자? 역함수 위치로 놓은 다음에 곡선과 직선 fx와 x, y 이퀄 x하고의 교점의 값으로 바꿀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범위를 찾자는 뜻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1단계, 요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1단계는 뭐냐? 얘네들을 어떻게 평행이동을 해야 요 둘이가 평행이동한 결과가 이렇게 합시다.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고 난 다음에 식을 즉 f의 x-a 플러스 b를 라지 fx라 하고요. 마찬가지로 얘를 평행이동한 식을 g의 x 어디서 이렇게 음식 냄새가 자꾸 나지? 라지 gx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요 라지 fx식과 gx식을 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요 둘이가 역함수 위치에 되는지 그 조건을 찾아보세요. 이게 1단계. 한번 해보세요, 지금. 1단계. 알겠지? 아까 앞에 했던 거 그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1단계. 평행이동 해보자. 평행이동식 만들어보자.
자, 조건 찾았어요? 찾았나요? 그러니까 이 지수 함수를 x 대신에 x-a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더하기 b 했단 말이야. 하면 이 식이 평행이동하고 난 다음의 식이고요. 얘도 x 대신에 x-a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했다고. 그러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의 식이 이거 둘인데 요 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역함수 관계에 있도록 이 둘이 역함수 관계에 있도록 y 콜 x 대칭이 있도록 만드는 거야. 만들려고 하면 이 친구의 실제 역함수를 구해보는 거지. 구해보시면 요거를 x라고 두고요. 얘를 y라고 두면 얘를 로그 형식으로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고쳐봤더니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둘이가 일치하도록 하면 평행이동하고 난 다음에 요 둘의 관계가 역함수 관계에 된다. 그 얘기죠. 맞지? 그래서 요 둘이 일치할 조건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그 말은 평행이동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지? B와 A 간의 이 관계만 유지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 중에서 자 이제 제시문 나를 보세요. 이게 지금 평행이동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요 둘이가 역함수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라지 fx 평행이동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10의 x-a의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의 플러스 b인데요. 요 b 자리에 누가 대신 오기만 하면 된다. 마이너스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 대신 오기만 하면 요 둘은 어떤 관계에 있다? y 콜 x 대칭이 됩니다. 그렇죠? 맞지? 그지 않아요? 네. 왜 대답 들어요? 되죠? 그지? 그러면 얘가 제시문 나를 보세요. A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A의 크기는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A의 크기를 임의로 정한다 해도 요 관계만 만족하면 요 둘은 언제나 y 콜 x 대칭이게 할 수 있으니까. 맞죠? A의 값을 얼마로 정하는 게 가장 예쁘게 풀 수 있을까? 제시문 보세요. 제시문 나를 보세요. 그게 다 힌트야. 제시문 나를 보세요. A의 평행 이동의 크기를 A를 얼마로 해주면 가장 예쁘게 풀 수 있을까? 예쁘게 안 풀어도 되고 지저분하게 풀 테니까 안 할래 뭐 그러지 말고요. 빨리 생각해봐. 얼마? 아니죠. 자, 그게 제시문 나와보세요. 누구하고 교점으로 바꿔놨지? 어? 누가 변하고 누가 안 변하니? 봐봐요. 누가 고정됐죠? 10의 x제곱이 고정됐지. 대신에 누가 변하죠? y 콜 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요 n의 크기에 따라서 얘의 위치가 이렇게 변해갈 거 아니야. 곡선을 고정시키고 직선을 움직이는 게 편하지. 그때 요 곡선이 고정되기를 원한단 말이야. 어? 뭐의 값에 관계없이 n의 값에 관계없이. 알겠니? 알겠죠? 네. 이게 제시문 나의 의미야. 그러면 자 여기서 이 곡선이 뭐이기를 바랍니까? 지수함수인데 n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수함수이기를 원하지. 어? 맞죠? 그럼 a는 얼마가 돼야겠니? 요게 10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되려고 하면 응? a를 얼마로? 마이너스 n으로 해야겠죠. 알겠어요? 뭐 이해 안 돼? 어? 어? 아, b가 틀렸나요? 계산 잘못됐나? 그런가? A 플러스 N인가요? 그러네. 이게 A 플러스 N, 이게 잘못됐구나. 미안하다. 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왜 마이너스를 왜 붙였지?
그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봐봐요. 이 친구가 이런 꼴이 되려고 하면 아까 그 앞에 문제처럼 이런 꼴이 되려고 하면 요게 뭐가 돼야겠어요? 0이 돼야 되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n이 되면 되겠죠. 그지? 그러면 1대 평행이동하는 식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10의 x제곱에 자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n에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n 되겠죠. 또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없어지고 결국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와 이거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그러면 요 둘의 교점의 x 성분은 요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냐? 아니, 이거 대신에 뭐를 넣을 수 있다? 이걸 넣을 수 있다. 즉 방정식을 요 둘이 같다라고 풀지 않고 얘를 누구랑 요거랑 y 콜 x랑 요거 대신에 y 콜 x를 대신 넣어서 요 둘의 교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즉 10의 x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은 x. 요거의 답이 바로 이거의 답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초에 구하려고 하는 거는 평행이동 하기 전에 요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평행이동 하기 전에 요 둘의 해입니다. 요 둘의 해야. 그죠? 그러면 요거의 답은 fx 이퀄 gx의 해가 아까 봐서 알겠지만 x는 알파와 물론 이거는 n에 영향을 받는 값이에요. 또 다른 좌표는 답은 이렇게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평행이동을 했다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나요? a만큼인데 a가 얼마만큼이야 사실은? 마이너스 n만큼이죠. 맞지? 했죠?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했어요? 이 마이너스 n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죠. 그지? 평행이동했단 말이야. 그 결과값이 이겁니다. 그 결과가 평행이동한 다음에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면 요 둘의 교점의 x 성분은 알파와 베타로 표현해봐. 요 둘의 교점의 x 성분은 x 이퀄 뭐와 x 이퀄 뭐인데 얘를 알파와 베타로 표현해봐. 평행이동 하기 전 기준으로 표현해봐. 얼마가 돼야겠니? 그렇지. 알파 n 마이너스 n 되겠죠. y축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교점의 x 앞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x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얘도 이렇게 되겠죠. 됐다? 맞죠? 네. 얘 대신에 얘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거의 답이 달라지니? 요거의 답이 달라져? 아니, 똑같지? 똑같죠? 그러면 식은 요거의 답이 결국 누구냐? 하나는 알파 n 마이너스 n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베타 n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됐나요? 네. 우리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얘가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 사이에 위치하는지, 얘가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 사이에 위치하는지 이게 제일 관건이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맞지? 그래야 가우스를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방정식도 다시 이렇게 변형하는 게 더 예쁘게 풀 수 있습니다. 제시문 나를 보세요. 제시문 나를 보시면 이 방정식도 다시 10의 x제곱 이퀄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되나? 뭐 계산이 잘못됐나? 에? 제일 위에 또 아, A가 플러스여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 썼네. 이런. 그러네.
그러네요. 아, 고맙습니다. 땡큐.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되겠죠. 그치? 네. 그래서 제가 저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결과지 이게.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네. 요 방정식이 답이 이겁니다. 답이 이거예요. 자, 이제 좀 편해졌죠. 곡선 고정시키고 곡선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곡선은 고정시키고 얘를 움직이면서 n이 1부터 10까지 움직이면서 왼쪽에 생기는 교점의 범위와 오른쪽에 생기는 교점의 범위의 값을 구해주면 되지. 그지? 교점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잖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요 문제 풀어줘봐. 마지막으로 요거 풀어줘 봅시다.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이거잖아요. 시그마 n equal 1부터 10까지 p의 n이어서 얘는 시그마 n equal 1부터 10까지 알파의 n 가우스 더하기 베타 n 가우스. n을 붙이는 이유는 n에 의해서 위치가 변하는 값이라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시그마는 성질상 따로따로 갈 수 있죠. 이렇게 가우스 알파 n들의 합 더하기 시그마 n 이퀄 1부터 10까지 가우스 베타 n들의 합. 이렇게. 그죠?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n을 1부터 10까지 변화시킬 때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림 그려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해보세요. 그림 예쁘게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야, 1콤마 벌써 10이야? 10은 좀 많이 큰데. 이건 너무 심하다. 왜곡을 합시다. 잘라버려.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 세밀하게 그려야 되니까 잘 안 되긴 해요. 자, 먼저 교점 중에 왼쪽에 있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네? 왼쪽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보자. 자, 먼저요. 조금씩 이렇게 연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야, n이 1일 때 식이 뭐가 되니, 친구가? x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x 플러스 2면 한 이 정도? 이렇게. 자신 없으면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주면 좀 나중에 파악하기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n이 2일 때요. x 플러스 3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맞죠? 그 다음에 n이 이런 식으로 막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왼쪽 값은 분명히 교점이 꽤 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꽤 점점 변하죠. 오른쪽 값은 교점의 x좌표가 얘가 많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고요. 이런 게 특징인데, 자, 그러면 임의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봅시다. 하나가 이런 게 있다 치자. y equal x 플러스 n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
요 점의 좌표가 얼마겠습니까? y절편이니까 마이너스 n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0이죠. 맞지? 네. 요거 지금 요거의 범위가 궁금한 거거든요. 얘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떤 정수값과 어떤 정수값 사이에 위치하는지 확인하면 되거든. 그 다음 정수가 여기 요거 보이세요? 여기 1이면 요 지점이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n이죠. 그래. 여기가 마이너스 n이야. 그러면 요거 사이에 있겠죠. 즉 다시 써보면 알파 n은 누구와 누구 사이다?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n 사이입니다. 알파 n 마이너스 n이죠. 참. 그지? 평행이동하고 난 다음에 교점의 x 좌표니까 알파 n 마이너스 n입니다. 그죠? 이거다. 요게 이렇게 되니까 알파 n은 어떤 범위에 있게 되죠? n의 값에 관계없네요. 요 범위에 위치하겠다. 그지? 됐죠? n의 값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1부터 10까지 변하는 동안에 언제나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집니다. 됐나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물어볼게. 지금 이 그림은 교점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그림인가요?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 사이에 베타 n, 요 교점의 x 좌표를 베타 n 마이너스 n이라고 할 때, 지금 현재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그림인가요? 이 친구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거니? 그림이 0과 1 사이에 있는 거죠? 맞지? 네. 그러려면 이 그림이 0과 1 사이에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사이값 정리 생각해 보시면 누가 제일 중요하겠니? 1에서의 요 둘의 함수값의 높이가 중요하죠. 이 직선이 이 곡선의 높이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교점은 왼쪽에 생기겠지. 그죠? 그런데 이 직선이 좀 더 커져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으면 n이 좀 더 커져서 올라갔으면 교점의 x 성분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위치한다? 1과 2 사이에 위치하는데 그때는 뭐가 되겠어요? 요거 1일 때의 높이가 10보다 요 곡선의 높이가 1,10인데 10의 1제곱인데 얘가 낮은 경우 요 점이 뭐야? 1,n 플러스 2죠. 요렇게 낮을 때 일때는 베타 n-n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위치한다? 0과 1 사이에 위치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처럼 요 좌표가요. 똑같이 1,n 플러스인데 여기죠. 여기 아니고 여기가 1,n 플러스인데요. 요게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10보다 n 플러스 2가 크거나 같으면 베타 n 마이너스 n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위치하겠습니까? 같을 수도 있으니까 1 포함 2 안 포함 이렇게 되겠죠. 물론 요거까지도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2인 지점에서의 함수값도 확인해 줘야 돼요. 여기가 2인 지점에서 100이거든요. 무려 100이야. 여기는 이 친구는 2, n 플러스 3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1과 2 사이에 교점이 있으려면 요게 요거보다 높으면 되죠. 즉 n 플러스 3이 100보다 작으면 되니까 n은
97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뭐보다 그러니까 97보다 작으면 되니까요. 굳이 이건 생각해 볼 필요 없죠. 왜냐면 시그마는 어차피 1부터 10까지만 가거든. 졸지 마세요. 알겠지? 자, 답 내봐, 답. 이제 답 내봐요. 답을 내, 빨리. 답 내. 자, 자기가 답 맞췄는지 확인해 봅시다. 있잖아, 이 문제는 물론 앞에서 평행이동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복잡해지긴 했는데 두 파트로 나누자면 요 뒤쪽 파트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만 딱 나왔다고 칩시다. 알겠죠? 이 문제만 나왔다고 쳤을 때 n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요 교점의 x 성분의 범위를 구해주는 문제로 푼다고 치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알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정리하세요. 한번 해볼까? 봐봐요. 네, 봐봐. 처음에 n이 좀 작아요. 작으면 요 오른쪽 교점은 0과 1 사이에 위치합니다. 0과 1 사이에. 요 교점은 1을 못 넘겠죠. 1을 못 넘을 때의 n의 값은 어디까지냐? 그걸 확인해 보는데 1일 때의 좌표값을 생각해 주면 되잖아요. 요 라인이 중요한 라인입니다. 여기. 요거 1일 때 요게 벽이죠. 1일 때 요런 높이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자, 보시다시피 1,n 플러스인데요. 요 점이 1,n 플러스인데 이거보다 이게 높게 있으면 교점이 앞쪽에 생긴다고. 앞쪽에 생기니까 n이 8보다 작을 때, 즉 8보다 작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오른쪽에 있는 교점의 좌표가 베타 n-n이었는데 이게 0과 1 사이에 있죠. 따라서 베타 n은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니까 베타 n의 가우스는 n 됩니다. n. 그 다음 이번에는 요거요. 이 친구가 1과 2 사이에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일단은 요거보다 요게 커야 되죠. 그지?
1인 지점에서의 높이가 직선에서의 높이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즉 n은 8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뭐보다는 작다. 2일 때 함수값이 요거보다 낮아야 1과 2 사이에 위치하니까 따라서 n이 97보다 작다. 이렇게 됐죠.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요겁니다. 8과 97 사이의 n에 대하여는 베타 n 마이너스 n이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양변에 n을 더해주면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 사이에 있죠. 그럼 베타 n의 가우스는 결국 뭐가 된다?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를 푼다면 얘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n이 1부터 7 사이에서는 그냥 n이 되고 그런데 8부터 10 사이에서는 n 플러스 1이 되죠. 얘가. 그래서 이쪽은 아까 마이너스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7, 8 하고요. 그 다음 이쪽은 n 플러스 1이니까 그냥 대입하는 게 편해요. 8일 때 9. 그 다음에 9일 때 10. 10일 때 11. 이렇게 더하면 83, 48. 됐죠? 정리하세요. 자, 지금 우리가 뭐 했나요? 역함수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교점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죠? 특히 역함수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것들끼리는 곡선과 곡선의 교점으로 하지 않고 y = x, y의 교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알았죠? 네. 증가함수일 때는. 자, 그 다음에 그 문제 2번요. 시립된 문제인데 이게 격자점 문제인데요. 이게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까다로운 문제라서 나중에 시간 되면 하도록 합시다. 응? 넘어가자. 자, 상가함수로 갈게요. 상가함수. 뭐 그거 알지?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나 부채꼴 면적 구하는 공식 이런 건 다 기억나죠? 그지? 네.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넘어가시고. 자, 이제 10페이지에 건국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는 다른 학교에서도 요 논점과 관련돼서 꽤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문제를 넣은 거예요. 자, 다음 제시문을 읽고 1-1번과 1-2번에 답하시오라고 했고요. 제시문 가가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에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줄 그어 보세요. 내각의 크기가 클수록 그 대변의 길이도 긴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삼각형에서는 그렇죠. 그지? 자, 그 다음 제시문 나요. 제시문 나. 좌표 평면 위에 1,0과 그 다음에 3,0이 있다고. 그때 그림 1만 봅시다. 그림 1에서 점 x는 y = x 위를 움직인다 동그라미. 예? x의 위치가 변해요. 그림 2에서는 y가 원 위에서 움직이죠. 반지름 길이가 4인 4분의 1 원 위에서 움직입니다. 자, 1-1번 문제는 간단하죠. 사인 제곱의 각 ax, b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구하랍니다.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삽질 좀 해봐. 막 그려봐. 그 각이 언제 최대되려나? 사인 함수는 특히 애각인 동안은 그죠? 90도 전까지는 증가합니다. 맞죠? 각이 크면 클수록 사인 함수 값도 커져요. 제곱한 값도 커지겠죠? 맞지? 네.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이 있네요. 그 각의 대변의 크기가 일정합니다. 그 각의 대변의 크기가 일정해요. 사인 법칙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봐. 그 삼각형에다가 사인 법칙 한번 적용해 볼래요? 그 각에 대해서. 사인 법칙 한번 써봐. 그러면
x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 주어진 값이 최대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보세요. 직접적으로 보면 각의 크기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좀 분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네? 그래서 보세요. 봐봐. AXB 요 삼각형에서 삼각형 AXB에서 사인 각 AXB 분의 AB는 이게 사인 법칙이죠. 이게 뭐와 같아요? 이게 뭐와 같아? 왜 저번에 반지름의 2배와 같죠? 이렇게. 이게 사인 법칙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한번 볼까요? 결국 이 친구가 얼마로 일정해요? 2로 일정하잖아. 2로 일정하니까 따라서 우리가 궁금했던 사인 각 AXB는 결국 뭐이기도 하다. R분의 1이기도 하다. 요 2 약분하고요. 그러면 구하려고 했던 최대값을 구하려고 했던 목적식은 이거네. 사인 제곱의 각 AXB는 결국 뭐다? 외접원의 반지름 제곱분의 1이다. 로 바꿀 수 있죠. 그지? 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고 합니다. 얘가 최대려면 이 목적식이 최대가 되려면 요 R은 뭐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겠어요? 최소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릴 수 있는 원 중에 가장 작은 원입니다. 그려보세요. 얘는 지금 제일 작은 원이냐? 아니죠. 작은 원이 아닙니다. 맞죠? 가장 작은 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x일 수도 있고 지금 봐봐요. 요게 똑같은 원을 외접원으로 가지는 x가 하나 더 있어. 요게 원주각으로 2개가 같거든요. 이렇게 두 지점이 있다는 거는 얘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쪽으로 옮기면 되잖아.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 이렇게 옮기면 옮길수록 작아지겠죠. 그러다가 더 이상 2개의 점이 아니라 하나의 점이 남을 때가 가장 작겠지. 즉 x가 뭐일 때? y = x 위에 있고 외접원과 y = x의 접점일 때 R이 요런 멘트를 딱 써주면 가장 좋은 답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겠죠? 네. 자, 그래서 얘를 옮겨서 지금 가장 작은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어디쯤 될까? 일단 이렇게 되고 한 접점이니까 한 요쯤 이렇게 있어야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돼야겠는데요. 한 요 정도가 가장
작은 원이면서 접할 때가 되겠죠. 자, 이때 요 지점을 라지 x라 하면 되죠. 그러면 삼각형 AXB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이때 접하니까, 자 보세요. 접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외접원의 중심은, 이 외접원의 중심은 이렇게 있겠네.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따라서 가는 지점과, 여기 접점이라서 그래요. 접점이라서 요 지점과, 그 다음에 원래 외심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원래 외심은 그 삼각형 외심의 정의가 뭐예요? 그렇죠. 세변의 세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 내심은 뭐야? 내심 참고로 세 각이에요. 각의 세각의 이등분선들의 교점이 내심입니다. 알겠죠? 헷갈리지 마시고, 안 되면 그림 그려서라도 확인하세요. 자, 그럼 보세요. 봐봐. 요게 AB 이 선분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은 x 이퀄 2죠. x 이퀄 2 하나. 그 다음에 요거 XB 수직 이등분선 둘. 그 다음에 AX 수직 이등분선 셋. 요렇게 수직 이등분선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요 점을 외심이라고 하고요. 요 외심의 좌표를 외심의 이름을 C라고 합시다. 됐죠? 네, C라고 합시다. 자, 우리 지금 구해야 되는 목표가 뭐죠? CX의 길인가요? 또는 CA의 길인가요? 또는 CB의 길인가요? 얘를 외심이라고 하면 CX의 길이와 CA의 길이와 CB의 길이는 모두 같아야만 외심이죠.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야 되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R이죠. 얘만 구해주면 된다는 거 아니야? 맞죠? 네. 자, 얘를 구할 때 있어서 뭐를 알면 되겠나? 뭐를 알면 되겠어요? 지금 이거를 알려고 하면 요거는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뭐만 알면 돼요? 외심의 좌표만 궁금해지는 거지. 외심의 좌표만 구하면 되겠네. 맞죠? 우리 하나는 아는데 외심의 x 성분은 알거든? 외심의 x 성분이 2콤마인 건 알거든? 그러면 y 성분을 a라 합시다. 에? y 성분을 a라 합시다. 요 구해봐. 이 구해보세요. 이제 구해봐. 구해봐요. a가 들어가는 요 좌표점이 포함되는 방정식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방정식 하나만. 네? 여기 이미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이 조금 더럽긴 하죠. 그냥 들어오도 그냥 하세요. 들어오도 참고하셔야 돼요. 나중에 익숙해집니다. 안 들어오면 오히려 이상해요. 잔이 계속 자면 어떡해. 다음이 이중근어가 지금 문제죠. 그지? 응? 이중근어가 필요 없어요. 봐봐요. 이중근어가 필요 없는 게 여기 봐봐.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R 제곱이지 R이 아니거든요. 응? R 제곱이에요. 왜냐하면 사인 제곱의 각 AX, B니까 R 제곱분의 1을 구해야 되니까 R 제곱을 구하면 돼요. R 제곱은 뭐예요? CA의 제곱이기도 하고 또는 CX의 제곱이기도 한데 R 제곱은 이거 제곱 또는 이거 제곱 또는 이거 제곱으로 어떤 걸로 풀어도 되는데 이걸로 한번 풀어봅시다. CA의 제곱으로 푼다고 치면 1 플러스 A 제곱이죠. 그지? 1 플러스 A 제곱이고 그래서 아까 요거를 제곱을 여기 넣어주면 돼요. 자, 먼저 외심의 Y 성분부터 구해보자. A라고 두었습니다. A라고 두었고 그때 CX 먼저 CA는요. CA 지금 여기에서 풀 거야. 여기서 이 방정식에서 풀 건데 CA는 뭐야? 이 점에서부터 A 점까지의 거리니까 이거죠. 1 플러스 A 제곱의 루트. 그 다음에 CX는 요 외심에서부터 이 Y 콜 X, Y 콜 X까지 이르는 거리죠. 일반형으로 고치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거리 공식 쓰면 정가직선사의 거리 공식 쓰면 이거죠. 그지? 됐죠? 자, 그래서 이가 되고요. 그러면 요거 제곱 요거 루트 없애고 제곱하면 같으니까 요거 방정식 풀어주면 A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양수 쪼개야겠죠. 근데 A 값보다 R 값은 만약 R 값을 구한다고 치면 여기다 루트 씌워야 되니까 또 루트에 루트 들어가겠지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R 제곱값을 구하면 되니까. R 제곱값은 1 플러스 A 제곱이고요. 그래서 이 A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 유리화한다고 시간 보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네. 마지막에 뭐 식 정리 더하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 없다. 됐죠? 네. 이게 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1-2번도 1-2번도 뭐 재밌는 일 있어? 1-2번도 있잖아요. y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그 시계값이 그 가계값이 그 a, y, b
A 값이 가장 클지 한번 정해보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죠. 그지? 각 A, Y, B가 최대이려면 사인 각 A, Y, B도 최대고, 근데 이 사인 각 A, Y, B가 요 식이죠. 그 사인 법칙에 의해서 얘도 역시 R분의 1이 되잖아요. 요게 길이가 2니까요. 자, 이 식에서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얘 각이 최대가 되려면 결국은 또 똑같습니다. 삼각형 A, Y, B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최소해야 된다. 됐죠? 에? 그러려면 Y가 어디 있어야겠니? 역시 이번에도 접점인데, 아까는 직선의 접점이었다면 이번에는 누구의 접점이다? 원에 대해서 내접하는 접점이죠. 원을 예쁘게 한번 그려보실래요? 막 점선으로 좀 그려봐요. 점선으로 이렇게 그리다 보면 여기 접점이 대강 어느 정도, 접점이 어느 정도 돼야 될지 대강 그려볼 수 있잖아요. 좀 더 크지 하겠네. 이렇게 접하려면 좀 더 커지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네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찾을 수 있겠죠. 이것도 약간 좀 찐단데. 한 요쯤에 있으면 되겠네요. 두 원이 어떤 관계 있죠? 조그만 원이 큰 원에 내접하죠. 내접 조건 기억나시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의 차다. 맞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여기에서 이 접점에서부터 중심, 큰 원의 중심까지를 연결했을 때 요 라인 위에 누구의 중심도 있다. 이 조그만 내접하는 원의 중심도 여기 위치할 수밖에 없죠. 맞지? 그리고 이 친구는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이 친구를 C라고 한다면 C의 X 성분은 반드시 얼마다? 2다. 2 콤마 무엇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지? 네. 여기를 H라고 할게요. 자, 우린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 요게 궁금합니다. 반지름이 궁금해요. 요게 반지름이기도 하고 요게 반지름이기도 합니다. 요 길이가 궁금해. 알고 있는 길이들, 이 길이도 반지름이에요. 요것도 R이고요. 얘도 R이고요. 얘도 R입니다.
알고 있는 길이들 한번 다 표현해 봅시다. O에서부터 Y까지 얼마? 4.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 4 마이너스 R. 그 다음 이 길이 1. 요 길이 2. 반지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보세요. 지금 이 그림 속에서 반지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는 뭐까지 구했냐면 여기 반지름 R까지 구했어요. 네? 반지름 R까지 구했습니다. 됐나요? 네. 반지름 R까지 구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반지름을 알았기 때문에 반지름 알았으니까 뭐를 구할 수가 있다? 이 Y 성분을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할까? Y의 X좌표, Y좌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뭐를 완벽하게 아냐면 요 직각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완벽하게 아는 셈이 됐어요. 맞죠? 이 직각 삼각형, 요 직각 삼각형 여기다 따로 써볼게. OCH에서 얘가 4-R이어서 4-R이면 얼마야? 8, 4, 32 마이너스 13이니까 8분의 19 되나요? 요 길이가 8분의 19인 거 알아요. 그 다음 또 요 길이는 2라는 거 알고 있고 CH의 길이는 아까 여기에서 구할 수 있죠. CH의 길이는 여기 아니면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요. CH의 제곱은 R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64분의 13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통분하면 그래서 13 더하기 8 13 마이너스 8 64 이렇게 하니까 얘가 얼마죠? 64분의 이 친구가 21 그 다음에 얘가 5 105 되네요. 105 이렇게 되니까요. 따라서 CH는 8분의 루트 105가 됩니다. 맞죠?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y좌표를 구할 때 이 삼각형을 활용을 한다면 요 각을 세타라고 해보세요. 요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를 다 아는 셈이잖아.
그러면 y좌표는 요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y좌표는 반지름 길이가 4니까요. 4 코사인 세타 콤마 4 코사인 세타 콤마 4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코사인 세타를 대입을 해보시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는요. 8분의 19분의 2 그래서 19분의 16이고요. 사인 세타는 얼마냐? 하면 8분의 19분의 8분의 105 루트 105 따라서 19분의 루트 105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4만 곱해주면 답입니다. 얘는 19분의 64 콤마 그 다음에 얘는 19분의 4 루트 105 이게 y좌표가 되겠죠. 됐지?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 야, 이 봐봐. 이거 정리 다 빨리 하세요. 빨리 정리하시고 제가 하나 더 방법을 알려줄게요. 표정들이 왜 다들 심각해? 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 아까 이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요. 우리는 외심의 좌표를 기준으로 풀었잖아요. 그지?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봐봐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활용도가 좀 높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거 제목이 뭐였냐 하면 원의 할선에 대한 비례정리 할선 비례정리 기억이 전혀 안 나?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좀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것도 좀 나오는 편입니다. 자, 봐봐요. 원이 있습니다. 할선이 뭐예요? 이렇게 끊어 먹는 거야. 끊어 먹고 끊어 먹어요. 이런 식으로 끊었을 때 여기 P,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라고 합시다. 자, 삼각형이 두 개가 보이십니까? 이거 공통각이고요. 얘는 공통각이고 자, 이 각을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요게 알파예요. 요게 180도 마이너스 알파니까 내접하는 사각형에서는 합이 180도 맞죠? 그 다음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입니다. 맞죠? 아마 이름이 대내각이었나 내대각이었나 그 헷갈려요. 맨날 헷갈리는 내대각인지 대내각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예요. 됐죠? 네, 그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닮았죠? 삼각형 PAB랑 삼각형 누가 닮았을까? PDC가 닮았죠. 이렇게 닮았고요.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C,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D라고 한다면 어떤 관계들이 성립한가 봅시다. 자, A분의 B는요. 이 삼각형에서 A분의 B의 비율은 가장 긴 변분의 그 다음 변이니까 D분의 C죠. 이렇게 되니까 AC는 BD. 기억나실 텐데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맞죠? 자, 이거의 응용 버전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접선과 할선. 원이 있고요. 이렇게 접선이 있어요. 여기를 T라고 할게요. 여기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할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A라 할까? 여기 A라 하고 여기 B라 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 다음 여기를 C라고 하고요. 여기 C라고 하면. 자, 이때 요각이 만약에 알파면요. 요각이 알파입니다. 이유는 이 각이 이름 있어요? 이 각이 이름 뭐예요? 접현각이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고 해서 접현각이라고 하고요. 이 접현각은요. 이 항상 요 현에 대한 호의 원주각.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이게 지금 직각이기 때문에 이게 90도 마이너스 알파인데 이게 직각이잖아요. 예? 이렇게 수직으로 생각해 보면 따라서 여기는 뭐야? 여기가 알파란 말이야. 여기가 알파니까 요 호에 대한 원주각 이것도 알파죠. 그래서 언제나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삼각형 닮은 비가 이렇게 성립돼요. 삼각형 PAB는 닮았죠. 삼각형 PCA랑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찬가지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다면 자, 이 삼각형에서 A분의 B는요. 여기서는 C분의 A죠. 따라서 A제곱은 BC.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제 기억 좀 나지? 한 4년 됐나? 5년 됐나요? 이거 배운 게?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요 길이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봐요. 여기 1이죠. 여기 3이죠. 접선과 할선 이 비례식이잖아. 맞죠? 그래서 요 길이를 만약에 D라고 한다면 요거의 좌표를 기준으로 한번 가볼까요? 얘를 뭐 T, T라고 한번 해봅시다. T, T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루트 2T가 되겠죠, 그지? 루트 2T가 되고 이게 45도짜리니까 루트 2T가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루트 2T는 루트 2T의 제곱은 1 곱하기 3 따라서 2T의 제곱은 3이 되고요. T는 루트 2분의 루트 3, 즉 2분의 루트 6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 수도 있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이 친구가 요 접점의 좌표가 2분의 루트 6, 2분의 루트 6인 거를 알았잖아. 알았으니까 요 외심의 좌표를 역시 0,a라고 두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와 이거와 요거 x가 2분의 루트 6, 2분의 루트 6이고 요 둘 사이의 거리 cx와 그 다음에 a 1,0 요 둘 사이의 거리 ca가 같다 해서 a를 풀어주면 돼요. 알겠죠? 알겠니? 됐죠? 예, 설명했어요. 자, 좀 쉬었다 합시다. 화장실 갔다 오면 빨리 갔다 오세요.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질문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질문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